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눌 활동은 윷놀이 퀴즈입니다. 자, 앞에 말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윷놀이 활동을 하는 건데, 자, 모든 게임과 활동은 수업 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자, 한 단원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사회 단원이든 과학 단원이든 뭐 역사든 또는 뭐 국어든 어떤 교과목의 단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흔히 단원 평가를 지필고사를 통해서 하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윷놀이 퀴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게임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윷놀이 퀴즈를 진행하기 전에 모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몇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사회과 단원입니다. 우리 고장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우리 고장에 대한 단원을 쭉 다 배우고 난 후에 지금부터 이 사회 한 단원을 우리 친구들 전부 다 교과서를 펼쳐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종이에다가 퀴즈를 한번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모둠별로 가장 핵심되는 내용,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둠별로 퀴즈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모둠별로 1번부터 약 한 20번, 30번까지 퀴즈가 쭉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모둠에서 만들어진 퀴즈를 가지고 학생들이 그 제시된 퀴즈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것을 왜 하느냐면요. 윷놀이 퀴즈입니다. 제가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교실에서 연상되는 것은 가장 공부 잘하고 그리고 발표 잘하는 아이가 계속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 윷놀이를 던지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면 소위 그들만의 게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기회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누가 다 낸 거예요? 모둠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낸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학생들이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다면 선생님이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각 모둠에서 전부 다 학생들이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전부 다 제시해서 우리 친구 나와서 던지세요.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각 모둠에 1번 친구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번 친구들만 아는 친구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 기회를 해서 던졌습니다. 다음 2번 친구만 이 퀴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적 기회를 줍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퀴즈를 낸 후에 서로 묻고 답하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가운데서 우리 모둠의 전체의 친구들이 이 단원에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알게 하는 것이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윷놀이가 진행이 되다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윷놀이의 퀴즈를 나오는데 우리 모둠이 너무 잘 못 맞추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약 한 5분 정도 다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사실 목표는 뭔가요? 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목표지만 교사의 목표는 학생들이 한 단원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정리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잠시 중단시키고 모둠별로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윷놀이일까요? 사실 여러 가지 게임 룰이 있겠지만 의외로 초등학생들이 윷놀이의 규칙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 규칙도 이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위로 쭉 올라갔는데 사선 대각선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맨 위에 그 부분에 올라갔을 때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간다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윷놀이의 규칙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더불어서 학생들이 퀴즈를 가지고 단원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 윷놀이 퀴즈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시작하기 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고 매직 핑거를 가지고 교과서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쭉 확인하는 겁니다. 요약하고 핵심되는 내용에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내고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 모둠에 예를 들어 3번 친구 학습 능력이 좀 떨어져요. 우리 모둠에서.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아까 제한적 기회라고 했으니까 3번 친구한테 막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야. 자, 반복해서.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분위기, 서로 가르쳐주고 확인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후에 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퀴즈를 충분히 맞추셨다고 내셨다고 하는 가정하에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모둠에 1번 선생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선생님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과학 단원인데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소리에 대한 단원을 배웠죠. 자, 소리는 무엇이 진동해서 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공기. 정답입니다. 네, 자, 소리는 공기가 진동해서 나는 것이죠. 앞으로 나오세요. 교구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하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약간 선생님들 좀 보여드리려고 위해서 큰 윷놀이 이런 교구를 준비를 한 거고요. 교실에서는 그냥 일반 나무로 된 윷놀이 윷가락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선생님 힘껏 한번 던져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시도 해놨습니다. 뒷도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걸렸나요? 네. 좋습니다. 개입니다. 개. 자, 말판입니다. 3개 중에 골라서 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트. 자, 이렇게 개로 표시를 해두는 거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각 모둠에 2번 선생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선생님만. 자, 저는 그냥 여러 교과 단원의 문제를 그냥 복합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문제는 학생들이 낸 겁니다. 그죠? 이거를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공부한 것 중에서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조선시대에 이 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무슨 개혁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 가보개혁 정답입니다. 나오시죠? 자, 나와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입니다. 네. 자, 어떤 거 말판은 어떤 거 드시겠어요? 노란색. 좋습니다. 자, 뭐 육가락이 4개니까 사실 혼자 던지셔도 되고 모둠의 전체 친구들이 저 친구 덕분에 우리가 육가락을 던질 수 있으니까 4명이 다 나와서 하나씩 던지는 것도 재미가 있죠. 왜? 내가 참여하면 더 재미있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3번 선생님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 좀 내볼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몇일까요? 자, 오, 암산 빠르십니다. 정답입니다. 나오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 같이 나와서 하나씩 한번 던지는 장면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개. 말판이 뭐죠? 하트요. 하트. 어떻게 겹치나요? 쭉 가나요? 아니, 가야지. 겹,
앞으로 전진.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각 모듬의 4번 친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조금만 더해서 윌리는 개썰매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결승선을 30m 앞두고 그가 기르던 개, 번개에 이것이 터지는데요. 바로 심장이죠. 문제는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 이것은 참고로 과학과 문제죠. 심장이 터지게 됩니다. 심장은 4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4개의 공간 무엇일까요? 자, 네, 조금 빨랐습니다. 정답?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네, 좋습니다. 정답 나오시죠. 우리 모둠 전체 나와서 하나씩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저희 잡읍시다. 자, 네, 윷도 좋고 걸도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개입니다. 이거죠? 도망쳤어. 네. 네, 선택의 여지는 없네요, 그죠? 네, 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다시 한번, 사실 이쪽 모듬 처음 지금 문제를 맞추신 거고 또 어떤 모듬은 2문제나 맞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학습 타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동기부여가 훨씬 더 잘 되겠죠. 이거 한 번 더 던져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는 말판을 2개를 준비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해도 시간은 충분하실 겁니다. 그죠? 자,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모둠별로 문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문제 은행식으로 제가 내기 때문에 1모듬에서 낸 문제를 2모듬이 공부하고 2모듬에서 낸 문제 3모듬이 공부해서 서로가 문제를 다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은행에서 제가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서로 가르쳐주고 좀 떨어지는 아이를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